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이후에 유럽 증시 및 뉴욕 증시가 코로나 2차 팬데믹 위협에 따라서 폭락을 좀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아침장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장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매매 대응 잘들 하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프랑스가 결국 다시 2차 재봉쇄를 결정을 했고, 미국 또한 지금 현재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7만 명 수준으로 급증을 하면서 시카고가 식당의 실내 영업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경제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실제로 가을쯤에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화 우려에 유럽 및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불안감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9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0.79%, 18.59포인트 하락하면서 2326.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56억, 4,755억 순 매도했고, 오늘도 동학 개미들이 출동을 하면서 약 1조 원에 가까운 9,786억 순 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일부 좀 방어를 해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장 대비 0.96%, 7.73포인트 상승하면서 813.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822억 순 매도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323억, 716억 순 매수하면서 지수를 마지막에 끌어올려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해서 0.07%, 0.8원 상승하면서 1131.40원으로 마감을 했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보였고, 다행히도 좀 개인들의 순 매수가 이어지면서 아침장 만들어졌던 그런 낙폭을 일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계속해서 하단 부근에서 저항 라인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 출발 시가가 1.4%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장 후반 좀 회복을 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2320선에서 마감을 했고, 아직까지 그 5일선 단기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요정도 박스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약 30포인트, 34포인트 정도까지 위로 일단 올라와 줘야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어제는 박스권 안으로 회귀를 좀 했지만 오늘 개파락 출발했기 때문에 내일장 중요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아침장 굉장히 큰 낙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 넘게 하락 출발을 했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1시 정도 이후부터는 다시 급격하게 좀 회복을 하면서 종가 부근에 조금 동시효과에서 일부 좀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을 많이 한 상태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800선을 또 이탈을 하면서 791.02포인트, 마이너스 1.88% 낙폭이 발생돼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빠르게 좀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0.96% 상승하면서 810선 회복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5일 이평선은 어제 회복을 했고, 오늘은 11선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서 지금 무너졌던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 9월달에 지금 저점을 형성했던 이런 자리를 좀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번 반등에서 오늘 또 미국 장의 증시가 좀 중요하겠지만 일부 좀 반등을 좀 해준다면 일단 830포인트에서 요정도 840포인트까지의 단기 반등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기존에 좀 물려있던 종목들이거나 손실이 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현금화하시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 낙폭 굉장히 크게 발생해서
다시 바로 또 낙폭 회복, 그리고 다시 하락했지만 그 이후로는 쭉 상승세를,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장 마감까지 끌어올려주면서 종가 고가 부분에서 마감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 대선 불확실성 이슈와 포함해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그런 글로벌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반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일부 현금화 하시면서, 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1월 3일날 대선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뭐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 정말 큰 차로 우세로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또 한 달 정도 트럼프의, 예를 들어 트럼프가 패배했다 또는 바이든이 조금 우세로 뭐 승리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트럼프가 또 불복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8년 전이었나요? 그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그때도 뭐 여론조사 이전에 그런 거를 또 재검표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약 한 달 정도간의 또 증시가 굉장히 낙폭을 발생하면서 조정을 보였던 그런 것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검표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번에 대법관 인준이 지금 공화당 쪽의 사람으로 인준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또 낙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이번 반등장에서 회복하는 종목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현금화 해놓고 조정장을 기다리셔도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 마치고 오늘 주요 이슈 및 특징주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2차 팬데믹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랑스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23만 5,132명, 누적 사망자 수가 3만 5,785명으로 발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30일 0시부터 2차 전국 봉쇄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사이에 3만 6천여 명 그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스페인을 제치고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또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7만 명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봉쇄가 이루어지면서 주식시장 또한 급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국내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관련주, 또 진단키트 관련주 등이 다시 한번 또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슈로는 국내 게임사 중에 하나인 크래프톤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크래프톤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게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 IPO를 위해서 주관사로 5개의 증권사를 27일 선정을 했다고 밝혔고, 내년에 지금 IPO 이후에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대역급 기업이 상당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TS 인베스트라든지 아주 IB 투자가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IT 기업에서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IT 전문 기업인 PSI 인터내셔널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데일리 블록체인과 케어랩스 그리고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PSI 인터내셔널은 미국에서 보건, 교통, 방산, 공공, 우주, 항공, 그린 에너지 등 전방위 산업 부문의 데이터 기술을 아우르는 미국의 중견 IT 기업이고요. 인수하는 각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부문이 모두 PSI 인터내셔널 사업 분야와 맞닿아 있는 만큼 높은 성장 비전을 기반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을 높여갈 수 있도록 사업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나스닥 상장 절차를 준비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데일리 블록체인은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오늘장 급등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관련주로 오늘 뭐 진단키트부터 또 치료제 관련, 백신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그동안 많이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진단키트에서는 EDGC가 오늘 한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제일약품, 화이자 관련주죠. 제일약품이 장중 급등을 19% 정도 했다가 종가 기준에 6% 정도 마감을 한 상태.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백신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임상 3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회사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또 급등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할 수 있으니까 관심 좀 올려두시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크래프톤 상장 관련해서 오늘 TS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 그리고 아주 IB 투자가 또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두 종목 다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상장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TS 인베스트먼트는 이렇게 장기 박스권을 1차 상승 상한가로 10월 15일날 돌파를 했고, 오늘 물론 상한가 돌파, 조정 구간에서 상한가 돌파를 했지만,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이 지난 상한가보다는 높지 않았다. 그래도 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아주 IB 투자 마찬가지 지분 보유, 크래프트 지분 보유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또 바닥권에서, 바닥권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랜 박스권을 지금 1차 상승 파동 돌파했고, 2차 지금 조정 구간에서 2차 상승 파동이 오늘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을 넘어서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아테나라는 기업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IB 투자에서 2014년도부터 이 아테나라는 기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재료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높은 구간에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정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거나 박스권 등락을 보일 때 조정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크래프톤 관련해서 넵튠이라는 종목도 크래프톤 관련주니까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노테라피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크래프톤 이슈 마치고요. 세 번째로 PSI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오늘 데일리 블록체인과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가 강한 상승을 보였고, 데일리 블록체인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은 굉장히 장기 하락 추세에서 지금 아직 박스권 안에서 돌파가 나오지는 못한 그런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도 만약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인 1100원대 매물을 소화하게 되면 박스권 돌파가 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그래서 19% 정도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중 상한가에서 상한가 풀리면서 좀 윗골이 단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위에 좀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거래 대금은 오늘 17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흐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장 낙폭 발생으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좀 손절을 하시거나 불안감을 안고 하루 종일 시장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오히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 회복 및 상승 전환을 해서 1%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녹십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까지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을 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인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기는 했지만 2차 팬데믹이 실제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미 대선이 이제 다음 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언제 어떤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반등 구간에 최대한 많은 종목들 현금화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향후에 선침의 관점, 향후에 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선침의 관점 또는 조정 구간 발생을 위한 그런 현금화 전략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29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들 보내시고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